저번 시간에 전자점식 그리는 거 일부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뭐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그렸고요. 수업합니다잉. 그 다음에 메테인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CN, 이런 등등의 분자들의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전자점식 그리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어차피 분자의 구조, 거기에서 나오는 분자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BeF2와 그 다음에 BeF3 요거를 초과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BeF2하고 BeF3는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게 요거는 옥텟 규칙의 예외예요. 그래서 모든 분자들이 대부분 공유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18조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옥텟 규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는 뒤에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성질에 연결해서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베릴륨은 몇 쪽이에요? 와우, 베릴륨은 베릴륨 몇 쪽이지? 베릴륨은 2조 원소입니다. 2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게 전자점식이죠. 저번 시간에 했죠. 실제로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원자가 전자만을 점으로 표현한 화학식을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F3는 어떻게 돼요? BF3는 BF3에서 B는 몇 조 원소예요? B는? 붕소는 몇 조 원소예요? 2족이라고요? 나가세요. 아직 안 나갔어요? 붕소는 13조 원소입니다. 13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F가 붙으면 돼요. 자, F는 원자가 전자 17쪽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우, 너무 가까이 그렸다. 그지? 다시 그릴게요. 자, 붕소,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여기에 F가 하나씩 붙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손 아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BF2. 그 다음에 BF3의 전자점식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린은 8개의 전자, 8개의 전자를 채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중심에 위치한 원자. 여기서는 베릴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붕소.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전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옥텟 규칙의 예외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옥텟 규칙의 예외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옥텟 규칙의 예외고, 이게 옥텟 규칙의 예외구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지 뭐 이렇게 특별히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분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는데,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드리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이 분자들은 구조적으로 안정합니다.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연결해서 배울 겁니다. 살짝 말씀드리면, 자, 중심 원자가 있고요. 그 중심 원자하고 결합한 두 개의 원자가 있어.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원자 핵이 이루는 내각의 크기를, 바깥쪽 말고요, 안쪽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각이 너무 작아버리면 이 내 손바닥이 이 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결합각이 너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 전자쌍과 전자쌍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근데 전자쌍은 어떻게 돼? 다 음전하를 띠잖아. 때문에 그들 간에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결합각이 너무 작은 경우, 즉 전자쌍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안정한 구조죠. 그러면 이 전자쌍을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법은 뭐냐면 정반대편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 원자가 있고, 하나의 공유전자쌍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80도. 180도. 이게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BF2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FF,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자쌍과 전자쌍이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가장 안정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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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F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각은 정확하게 몇 도 이상이면 안정하고 몇 도 미만이고 불안정하다 이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100도 이상이다. 그죠? 그럼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100도 미만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F3를 보시면 BF3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평면 정삼각형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중심에 붕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F가 3개의 꼭지점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러면 결합각이 몇 도예요? 결합각이 이렇게 되면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입니다. 때문에 100도보다 훨씬 큰 각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적으로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지만 BF2와 BF3 같은 분자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결합각, 이게 충분히 전자쌍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반발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전자점식 그려본 거 있죠? 거기서 추가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수소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는 같은 방식으로 결합한다 그랬지. 기억나세요? 여보세요? 야. 수소는 원자과 원자가 하나예요. 근데 얘는 껍질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면 안정해요.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플로리는 원자과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때문에 수소하고 플로리는 공통적으로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수소하고 플로리는 단일 결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H2O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거의 안 나와요. 문제에. 이거 외워서 푸니까. 대신 뭐가 나오냐면 OF2가 나옵니다. OF2. 그죠? 왜냐면 H 대신에 F 넣으면 그게 OF2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H2 우리 저번 시간에 구조식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수소 대신에 F를 넣으면 이게 OF2입니다. 물론 수소하고 플로리는 차이점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결합을 해도 차이점이 뭐냐면 수소는 비공유전성이 없습니다. 근데 플로리는 원자 하나당 3쌍의 비공유전성이 있고요. 여기도 3쌍의 비공유전성이 있다. 이런 건 차이점이지만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단일 결합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것 중에 메테인 있잖아요. 메테인도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CH4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 CF4가 나오는 거. 수소 대신에 F.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잘 안 나옵니다. NH3도 잘 안 나와. 왜냐면 이 분자들은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전자담식을 그려보고 막 구조를 예측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외워서 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분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NH3 대신에 역시 NF3가 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FCN도 잘 안 나옵니다. 저번에 그려보긴 했지만 HCN보다는 FCN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플로린이 결합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수소 대신 플로린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 그런지는 알아?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원소 기호가 대부분 안 나오고요. 임의의 원소 기호 XYZ 이렇게 나와. 혹은 AB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밑에 이제 보기에 단서가 뭐가 나오냐면 단 XYZ는, 단 ABC는 모두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안 해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채워졌어.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해.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옥텟 규칙은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이거거든. 근데 이제 수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껍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때문에 8개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잘 안 나온다고. 그 대신 이제 수소 대신에 플로린으로 이렇게 치환돼서 나오는 거야. 바꿔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제가 지금 여기다 그린 건 BF3예요. 근데 시험에는 BH3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17쪽이잖아. 똑같은 17쪽 원소 뭐 있어? 20번 이내에. F 밑에, 주기율표 F 밑에 뭐 있어요? 염소가 있잖아.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BCl3가 나와도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BF2를 지금 제가 그렸지만 실제 시험에는 BeCl2 뭐 또는 BeH2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전자잠식을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자잠식을 좀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조금 추가로 한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잠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잠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자잠식을 그릴 수 있어야만 오늘 할 거죠, 이제. 분자의 모양, 즉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자잠식을 만약에 못 그려, 그러면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아, 진짜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전자잠식을 못 그리면,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기 힘들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가 무슨 모양이다 라는 걸 딱 판단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됩니다. 분자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분자의 성질은 그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걸 판단하려면 분자의 구조가, 즉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이따 수업을 들으면 알 거야. 그죠? 똑같은 분자라도 분자의 모양이 이럴 때랑 저럴 때랑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렇게 달라요. 그죠? 그거를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이제 분자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전자잠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분자의 모양 가겠습니다. 분자의 모양. 책이 잠깐만. 105페이지에 잠깐 나오고, 막 흩어져 있네. 저는 일단 107페이지 볼게요. 107페이지 보시면, 2번, 큰 2번에 분자의 입체적 구조, 이렇게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합니다. 분자의 모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당연히 분자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 이렇게 판단하려면 당연히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밑에 써 있는 전자쌍 반발 원리입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 즉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요거는 좀 잘난 체 좀 할게요. 영어로 V, S, E, P, R이라고 합니다. 아싸. 어젯밤에 외웠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예요? 죽을래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 하여간 전자쌍 반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전자쌍 반발, 잘 들어요. 좀 길어요. 정의가 길어. 자, 전자쌍 반발 원리는, 자, 우리가 분자의 전자잠식을 그렸어. 전자잠식을 그렸어. 근데 거기에서 뭘 보는 거냐면,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보는 거예요.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그지?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것만 볼게. 예를 들면, 붕소 같은 경우다. 그럼 BF3에서는 분자의 중심에 있는 원소가 B잖아, 붕소. 그럼 얘의 전자쌍을 보는 거야. 몇 개인지를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니까 베릴륨이 몇 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중심 원자,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때 주변에 있는 원자의 전자쌍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얘만 보면 돼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중심 원자만. 그래서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보는 거야. 근데 그들 간에는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간에는 당연히 공유 전자쌍도 음전하를 띠고 비공유 전자쌍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반발력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너무 크면 분자가 불안정해져요. 심지어는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 정확히 써야지.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 즉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다 포함해서 그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해야 돼요. 안정하려면. 그래서 최소화하기, 너무 길어. 위해서 가능한 전자쌍 간의
전자쌍. 쉣. 까먹겠어요, 중간. 자, 다시.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은 다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발력이 너무 크면 불안정해요. 때문에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전자쌍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너무 길었다, 그지? 다시 만약에 뭘로 해볼까? 암모니아로 해봅시다. 암모니아. 자, 질소의 원자가 전자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 수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 수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중심 원자가 당연히 질소잖아. 그럼 질소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다 합쳐서 네 개란 말이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죠? 근데 그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심하면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가능한 한 전자쌍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 그게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또한 결합각은 어떻게 되고 되게 많죠.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그 예시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미 두 가지는 이미 칠판에 그렸어요.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결합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봅시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결합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얘는 어떤 분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5가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개수가 2개야. 근데 그게 다 공유전자쌍이에요. 그죠? 아까 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BeF2입니다. BeF2. 됐어? 전자점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빨간색 했어. 아까 했지만 베릴륨은 원자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F는 7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실제로 중심원자 베릴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 공유전자쌍 2개입니다. 그죠? 근데 전자쌍 반발 원리 뭐라 그랬어? 저 전자쌍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정하다는 얘기야. 근데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2개니 아까 했지만 어떠면 제일 안정해요? 한 친구하고 한 친구가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요게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결합각이 180도고 더 이상 안정해질 수 없는 안정한 구조야. 그리고 여기 F, 그 다음에 여기가 F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형이라고 합니다. 직선형 구조 또는 선형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왜 오자마자 그래요. 분자의 구조를 물어볼 때 이게 직선형이냐 삼각형이냐 뭐 삼각뿔이냐 삼연체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기도 있고요. 평면 구조냐 입체 구조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기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평면 구조는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이 다 동일한 평면에 있으면 평면 구조. 그 다음에 입체 구조는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중에 단 하나라도 다른 평면에 존재하면 입체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선형 구조 이렇게 3개의 원자가 동일한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평면 구조입니다. 한 글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결합각은 180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5개가 있다고. 그지? 근데 벌써 한 개 한 거예요. 됐어? 그다음 2번째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개수가 공유 전자쌍만 3개예요. 즉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 경우야.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BF3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전자점식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에 붕소가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3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그럼 아까도 봤다시피 중심 원자에 진짜 공유 전자쌍이 3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BF3가 지금 칠판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 T자처럼 생겼다고 칩시다.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결합각 180도. 그러니까 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가 너무 가까워요. 90도. 그 다음에 여기도 결합각이 90도. 이게 너무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는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렸듯이 이렇게 평면 정삼각형의 중심에 붕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꼭지점에 F,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F, 이 구조가 제일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합각이 아까 했듯이 120도예요.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심 원자가 갖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만 3개다. 즉 3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분자의 구조는 평면 정삼각형입니다. 평면 정삼각형이고요. 앞에 이제 평면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당연히 평면 구조, 결합각은 120도. 됐어요? 근데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고 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잘 안 나와요. 응용해서 나오지. 그죠?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왜 힘들지 알겠다. 오늘 아침에 야구를 하고 왔어요. 졸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또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개수가 공유 전자쌍 4쌍이라고 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메테인입니다. 자, 메테인 봅시다. 메테인은 전자함식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탄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달려있는 게 메테인입니다. 이게 CH4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잘 들어 이제부터 CH4가 만약에 평면 구조라고 가정할게요. 즉 5개의 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제일 안정한 구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H, 만약에 5개의 원자가 다 동일한 평면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CH4의 가장 안정한 구조는 이겁니다. 그럼 결합각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해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입체 구조의 경우에 90도보다 훨씬 각도가 커요. 그럼 그 구조가 더 안정한 구조예요. 그죠? 근데 그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정사면체입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구별 없이 4쌍이 있잖아. 만약에 4쌍이다. 그러면 그 4개의 전자쌍이 정사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는 구조가 제일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의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래서 메테인은 실제로 입체 구조예요. 그죠? 그리고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면, 결합각은 만약에 제가 결합각을 쓸 건데, 좀 믿기 힘들다. 그럼 집에서 정사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로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도를 재보세요. 당연히 109.5도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못 만드니까.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심 원자, 메테인처럼 중심 원자가 4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분자의 구조는 정사면체고요. 당연히 정사면체는 입체 구조입니다.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109.5도.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테인 문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갖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저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2개가 남은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할게. 이쪽에 할게요. 뭐냐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뭔 소리냐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에도 반발력이 있고 당연히 둘 다 음전하를 떼니까
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에도 반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에도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배운 걸 까먹었다고 쳐도, 옛날에 배운 걸 까먹었다고 쳐도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크기가 다 똑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반발력이 제일 큰 게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에요. 됐나?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 이유를? 근데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 해줄까요? 제발 표현을 해. 자, 봅시다. 여기 전자쌍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똑같은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 그지? 근데 물리에서 자기장이라고 들어봤죠? 자, 자기장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봐요. 자기장의 정의. 자기장의 정의. 자기장의 정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랑 이제 비유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전자쌍은 음전하를 띠잖아. 음전하를 띠는데 그 음전하를 띠는 영역을 제가 풍선 모양으로 그릴 거야. 마치 자기장처럼.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 쌍의 전자쌍, 요것도 한 쌍의 전자쌍이니까 처음에는 음전하를 미치는 너무 크게 그렸다. 음전하를 미치는 영역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풍선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선의 크기가 뭐냐면 전자쌍이 영향을, 음전하를 띠는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요. 위에 있는 거는 A 원자와 B 원자 사이에 있는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한 개의 원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전기음성도 배웠죠. 전기음성도. 모든 원자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한 공유전자쌍을 물론 세기는 다르지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게 원자마다 다르고 그걸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잖아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 양쪽에 두 개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전자쌍을 잡아당기고 B도 전자쌍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때문에 이 전자쌍이 음전하를 미치는 영역이 어떻게 돼? 약간 이렇게 납작해져요. 이렇게. 이해됐나? 와, 그림 잘 그렸다. 잘 그린 거야. 얘 저 삐뚤게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잘 그렸네.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애가 없고 요쪽에 한 개의 원자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X라는 원자 한 개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 그렸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노란색 영역이 얘가 더 넓어요. 즉 공유 전자쌍이 음전하를 띠는 영역과 비공유 전자쌍이 음전하를 띠는 영역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원리를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결과만 알면 돼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좀 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큰 겁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여기 잘 들어야 돼. 뭐 다 알고 계신 분은 상관없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분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중심 원자가 세 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어요. 즉 공유전자쌍이 세 개야. 게다가 한 쌍의 비공유전자쌍도 갖고 있어. 그러면 분자의 모양과 결합각이 어떻게 되냐를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암모니아 일단 전자점식을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 질소가 있고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에도 하나 붙고요. 여기에도 하나 붙고요. 여기에도 하나 붙어요. 그럼 저기 써 있는 대로 중심 원자 질소가 진짜로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쌍과 비공유전자쌍 한 쌍을 갖고 있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메테인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메테인도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개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4개가 다 공유전자쌍이고 얘는 3개가 공유전자쌍, 1개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근데 어쨌든 합쳐서 4개잖아. 합쳐서 얘도 4개,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4개 갖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4개 갖고 있는 경우는 그 전자쌍의 배치가 정사면체에 4개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는 게 제일 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정사면체를 그릴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정사면체를 그리고요. 정사면체의 중심에 질소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잘 봐.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의 꼭지점에는 수소가 있지만 여기 한 개의 꼭지점에는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 모양 그린 게 요걸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를 뭐라고? 정사면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릅니다.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비공유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은 빼고 실제로 원자가 차지하는 공간만을 적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정사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다 원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메테인의 경우는 정사면체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쌍의 배치는 정사면체, 메테인이랑 똑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잖아. 그래서 이건 정사면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 이거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정사면체랑 구분 짓기 위해서 얘는 삼각뿔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삼각뿔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입체구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결합각 한번 해볼게요. 결합각. 메테인은 결합각이 109.5도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개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그러면 이 109.5도보다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요거를 이용해서 결합각이 109.5도가 살짝 작아질까요? 살짝 커질까요? 대답해야 돼요. 4개 중에 얘는 4개가 다 공유전자쌍이었어. 그때는 결합각이 109.5도였어. 근데 이거는 4개 중에 1개가 비공유전자쌍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생각해서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크기 비교 요거를 잘 생각해서 그렇다면 여기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살짝 작을까요? 클까요? 한번 얘기해봐. 제발 부탁이야. Please. 클까요? 작을까요? 생각을 해. 외우려고 하지 마. 좀 생각해봐. 이 새끼들 봐라. 뭐 금방 했잖아. 힌트 다 드렸잖아. 답답하네? 메테인은 이 4개가 다 공유전자쌍이야. 근데 암모니아는 3개가 공유전자쌍이고 1개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아까?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어디가 커지는 거냐면 반발력이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얘보다 메테인보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커지는 거야. 그럼 결합각이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당연히 제발 작아져야 돼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이게 더 반발력이 크니까 반발력이 크면 더 벌어져야 되지 않아요? 결합각이 더 커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더 반발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비공 이게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합각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확 작아지진 않아요. 졸지 마. 109.5도잖아. 요거는 107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와 결합하고 있고 1개의 비공유전자쌍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분자의 구조가 삼각뿔형,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7도가 되겠습니다. 107도. 됐어? 이제 하나 남은 거야. 하나 남은 거야, 이거 중에. 어쩌면 좋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피곤해? 수행평가 하느라고 어제 밤샌 거 아니야? 요즘이 수행평가 시즌이죠. 그지? 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빨리 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번째 경우. 중심 원자가 2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어요. 또한 2쌍의 비공유전자쌍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야? H2O입니다. 자, 그래서 H2O의 전자점식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중심에 산소가 있고요. 산소의 원자가 원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하나 붙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2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3시간 스트레이트로 해야겠네. 자, 봅시다. 시험은 저기 다 4월 말에 끝나죠? 5월까지 넘어가는 사람 없죠? 원래 넘어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있어요? 며칠에 끝나? 5월 4일에 끝나요? 5월 4일 학교를 가요?
그 화학을 그 뭐지? 5월 4일에 보면 안 돼요. 저 5월 1일에 떠납니다. 한국을 떠납니다. 진짜로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직보 하려면 저거 하면 되니. 페이스톡으로 합시다. 자, 봅시다. H2 보세요. H2 보시면 진짜로 맞지?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야? 이것도 중심 원자가 종류에 상관없이 전자쌍이 일단 4개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1, 2, 3, 4. 그러니까 이 4개의 전자쌍이 일단은 정사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는 게 제일 안정해요. 그래서 또 한번 정사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정사면체 이렇게 그리고요. 자, 중심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분자 구조가 일단, 분자 구조 말고요. 결합각부터 해봅시다. 자, 4개의 전자쌍 중에 2개가 비공유전자쌍이야. 그러면 한 쌍의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는 암모니아보다 결합각이 조금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기의 결합각은 107도를 기준으로 조금 작아질까요? 조금 커질까요? 제발.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비공유전자쌍이 2개니까 조금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 몇 도? 이거 몇 도? 104.5도입니다. 104.5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 볼게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이거.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H2. 입체 구조죠?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입체 구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 정사면체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정사면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입체 구조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야, H2.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인데 그 중에 1개가 다른 평면에 있을 수가 있어? 절대 없어요. 잘 생각해봐.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H2 말고 딴 거라도 돼. 근데 그게 그 중에 3개의 원자 중에 1개 원자가 다른 평면에 있어.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평면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물어보면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분자의 구조는 구분형이고요. 가운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굽어 있잖아. 이렇게 굽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 구분형.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4.5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이 5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2개를 더 배웠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빠졌고, 이렇게 5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저번 시간에도 전자점식 그릴 때 얘기했지만, 이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애들이 외우고 있어. H2O는 구분형, 평면 구조, 104.5도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이따가 이제 극성, 무극성도 할 거야. 그럼 극성 이렇게 다 외워서 푼단 말이야.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와요. A, B, 2 이렇게. 임의의 원소교. 이게 H2O인지 CO2인지 BF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 전자점식 이런 걸로 힌트를 주긴 주죠. 그래서 외워서 풀지 못하게. 그지? 그래서 응용해서 나오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진 않는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CF4가 많이 나오고, 요거보다는 NF3가 많이 나오고, 이거보다는 OF2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다 전자점식을 그려서 분자의 구조를 딱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전자점식을 그릴 줄 알아야지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 동의하십니까? 한다 그래, 제발. 동의해요, 이렇게 해줘요. 불쌍하잖아. 동의한다 그래? 왜냐면, 전자점식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인지 이걸 모르면,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자점식입니다. 전자점식을 어떤 분자가 시험에 나오든,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그러니까 여긴 단일결합, 뭐 이중결합, 여기 비공유전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그릴 줄 알아야지만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추가로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할게요. 아까 메테인이 입체 구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입체를 표시하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게 입체 구조라는 걸 이게 칠판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정사면체를 지우면 입체인지 평면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이건 약속입니다. 같은 평면에 있는 원자는 실선으로 연결해요.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세 개의 원자만 딱 보면 원자가 세 개로 돼 있어. 세 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그럼 세 개의 원자 중에서 어느 한 원자가 다른 평면에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 수소랑 그다음에 요 탄소랑 그다음에 요 수소가 만약 같은 평면에 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준 건 같은 평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봐봐. 요 수소는 얘들이 존재하는 평면보다 조금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칠판 앞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지? 그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평면에 비해서 앞쪽으로 튀어나왔다는 거. 자, 반면에 이 수소는 어때요? 요 세 개의 원자가 존재하는 평면보다 조금 뒤쪽에 있는 거죠. 칠판 뒤쪽에. 그럼 뭘로 하겠냐?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입체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응용을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그러면 CO2의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CO2. 자, CO2의 일단 전자점식을 그려볼게. 자, 가운데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양 옆에 이제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산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3개, 4개, 5, 6개. 산소의 원자과 전자. 자, 대답해야 돼. 제가 물어보면 5, 6개. 자,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그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지금 몇 개 갖고 있어요? CO2는? 와, 왜 대답 안 하노? 중심 원자 탄소가 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갖고 있어? 너밖에 없다. 2개, 이 새끼야. 4개잖아. 왜 2개라고 뻥쳐? 이중결합이잖아. 전자쌍이 여기 2쌍, 여기 2쌍, 그러니까 4쌍이잖아.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쌍이면 정사면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CO2가 정사면체일까? 아니겠죠, 당연히. 왜? 아까 얘기했지만 정사면체 구조가 되려면 최소한 정사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원자가 배치가 돼야 돼. 근데 CO2는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지만 얘는 뭐야? 정사면체가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럼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따지느냐? 2개가 맞아요. 구조를 따질 땐 2개로 보는 거야. 실제로는 4개인데 2개, 4개 맞는데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 다중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1개로 취급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제가 칠판에 2쌍의 공유전자쌍, 3쌍의 공유전자쌍 이렇게 썼잖아. 근데 더 판단하기 쉬운 거는 중심 원자가 2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을 때, 이해돼?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을 때, 중심 원자가 4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바꾸면 더 쉬워요.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고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이렇게 바꾸면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전자쌍의 개수보다는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의 개수를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로 취급하면 뭐야? 중심 원자가 실제로는 전자쌍이 4쌍이지만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 그냥 2개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형이에요, CO2도. 그죠? 그래서 CO2도 역시 직선형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비슷한 게 잘 나오는 게 FCN이니까 FCN으로 합시다. FCN. 자, 요것도 제가 전자점식을 그려볼게요.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3개, 4개, 5, 6, 7개고요. 중심의 탄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심 원자 탄소에 존재하는 공유전자쌍의 수는 실제로는 4쌍이에요. 왜? 단일결합? 삼중결합이잖아. 그치? 그런데 중심 원자가 결합한 원자의 개수가 2개잖아. 그래서 전자쌍은 4쌍이지만, 그럼 이것도 직선형이야. 비공유전자쌍 없으니까. 그냥 직선형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HCN 혹은 FCN, 이것도 다 직선형입니다. 오케이, 말이? 그래서 분자 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같은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는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 세지 말고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중결합도 한 개, 삼중결합도 전자쌍 1개로 취급을 해서 저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조하고 결합각을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오키도키?
하나 더 해볼게요. 본 적 있나? CH2O. 이름 잘 모르셔도 돼. 이름 잘 모르셔도 되는데, 요 분자 이름은 폼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좀 이름이 이상하죠? 포르말린 들어봤어? 포르말린? 포르말린 안 들어봤어? 뭐 들어본 게 없구나. 포르말린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험실 같은 데 가면, 실험실에 들어가면, 학교에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자기 내장을 이렇게 열고, 나의 창자는 여기 있어, 나의 심장은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럼 본 적 있지? 근데 그게 어떤 용액에 들어있잖아. 그치?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퐁당 빠져있잖아. 그게 포르말린이에요. 방부제로 쓰이는 거. 이게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그게 다른 말로 포르말린. 이게 물에 녹여서 희석시킨 걸 포르말린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폼알데하이드인데, 봅시다. 요거는 전자염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중심에 탄소가 있고, 또 탄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를 뭐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쌍을 이루지 않고 홀로 있는 전자를 뭐라 그랬죠? 홀로 있는 전자를 뭐라 그랬죠? 홀전자라고 합니다. 진짜 어렵네,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산소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폼알데하이드의 전자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가 탄소고요.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성이 1개, 실제로는 3개 합치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됐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중결합이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3개, 즉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가 3개면 뭐라고? 병변 정상각형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야구하고 왔는데 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야, 이 씨야가, 이렇게 막 욕을 많이 해가지고 수업도 아닌데 노느라 목이 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톤 낮출게요. 중심 원자에 ASMR로 한번 해볼게요. ASMR. 중심 원자에 어차피 이거 다 들려요.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러면 평면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 봐봐. 그래서 가운데 C가 있고요. 여기에 산소와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예요. 근데 어디서 만약에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BF3는 구조가 평면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이 친구는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다 단일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개는 똑같이 단일결합이지만 얘는 이중결합이야. 그럼 뭔가 좀 다를 것 같죠? 두 개가. 실제로 그래요. 당연히 이중결합이면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요 단일결합과 단일결합 간의 반발력보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반발력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가 아니라 122도인데, 제가 여태 동안 20년 넘게 학원 강사하면서 학교 시험에서 여기 각도 얼마야? 정답 122도.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물어본다고 잘. 그죠? 근데 정 불안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내는 선생님이야. 물론 첫 시험이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통과 가르쳤다면 그 선생님이 통과해서 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그럼 좀 불안하면 외우세요. 그지?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야,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122도면 여기는 몇 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정도도 계산을 못하면 안 되지. 그지? 여기가 122도면 여기도 122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자, 컴온, 몇 도예요? 니네 똑같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길 기다리는 거야. 몇 도야? 계산하면 되잖아. 360에서 122 두 번 빼면 되잖아. 몇 도야? 샤갈. 왜 안 해? 116도입니다. 그죠? 근데 정 불안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낼 것 같아. 그럼 외우세요. 근데 저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대략 120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딱 정확하게 122도, 116도 이렇게 물어본 학교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불안하면 122도, 122도, 116도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뭐냐? 여기 구석에 했던 거는 다중결합을 포함한 분자의 경우에는 그 다중결합을 전자쌍 한 개로 취급한다. 즉,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개수에 따라서 저렇게 분자의 모양, 결합각이 결정이 된다. 이게 주제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칠판에 다뤘던 분자는 간단한 분자예요. 내가 얘기하는 간단한 분자는 뭐냐? 중심 원자가 한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심 원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원자들은 다 중심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 것만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 중심 원자가 한 개인 것만 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분자만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분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미노산을 예를 들게요. 뭐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물론 통합과학 때 배웠지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냥 구조하고 결합각 요것만 판단하면 되지 아미노산의 구조식을 막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미노산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 탄소는 원자가 전자 4개야. 그죠? 그런데 요 한쪽에는 뭐가 달려있죠? 요쪽에는? 보통 이거 얘기해줘봐. C, O, O, H가 달려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물론 몰라도 돼요, 이름은 지금.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다 들어봤잖아. 왜 다 못 들은 척해? 아니, 모르는 척해. 다 들어봤는데. 카복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NH2가 있는데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고 카복실기가 산성을 띄어요. CH3COH 알죠? 아세트산. CH3COH에서 그 COH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그래서 합쳐서 아미노기라고 그랬잖아. 아미노산. 영어로는 아미노 애시드.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죠? 곁사슬이 있어요. 곁사슬. 너네 곁사슬이라고 배우나? 치환기, 곁사슬. 뭘로 배우나? 뭘로 배워? 안 배웠어? 아, 그렇구나. 보통 여기는 R을 씁니다. 그러니까 R이 뭐냐면 원소기호가 아니라 미지수 X예요. 그러니까 저 R 자리에 무슨 원자가 무슨 분자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20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야, 얼마 전에 모의고사 잘 봤어? 모의고사? 처음 모의고사 봤잖아. 통합과학. 국영수 안 물어. 관심 없어. 통합과학 봤어? 잘 봤어?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 안 나? 아, 근데 저기 뭐지? 제가 친한 과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한 10몇 명이 있어. 단톡방에 있어. 정보 공유하는 그 단톡방에. 거기에 다 선생님들이 올리는 게 뭔지 알아? 너무 쉽다. 이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어려웠다고? 겁나 쉬웠는데? 어쨌든, 그거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까먹어서. 작년에 배웠어. 이미 늦었나? 그래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야, 이 정도로 수능에 나올 거면, 제가 한 말이에요. 수능에서 이 정도 수능 나오면 애들 학원 하나도 안 다니겠다. 집에서 그냥 한 달만 하면 다 맞을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뭐라는 줄 알아?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 방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너무 쉽게 나왔어. 3월달 이거 고2 모의고사라 그래. 고2 모의고사고, 옛날에 물화생지 수능에서 볼 때도 고2 3월 모의고사는 과탐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가 안 좋았다. 저번 주에 본 거 모의고사가. 그거는 공부를 한참 동안 안 해서 그래. 통합과학 본 지가 오래돼서. 아니야? 원래 실력이야? 그럼 안 돼. 좀 쉬웠단 말이야. 그 정도는 다 맞아야 돼.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거. 1등급 컷이 몇 점이야? 관심 전혀 없어? 아, 너네 수능 안 볼 거야? 다 수시야? 수시 자신 있어? 자, 봅시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분자,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간단한 아미노산 요거에 글라이신이, 몰라도 돼요. 글라이신. 자, 이거는 봐봐. 복잡하잖아. 아까 우리가 다뤘던 BF2, PF3, 메테인, 여기 써줘야죠. 물론 평면 정삼각형은 아니고요. 아까 포말데 아직 요거요. 평면 정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평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니까 여기 써줘야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우리가 아까 다뤘던 이런 분자들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잖아.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원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요 부분의 구조와 결합각이 궁금하면 얘를 중심 원자로 보는 거야. 요 부분의 구조와 그 다음에 결합각이 궁금하면 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고. 요 부분의 구조와 결합각을 알고 싶으면 요게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간단한 분자에서 중심 원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이 복잡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감마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각도를 델타라고 할게요. 몇 도인지 한번 구해봐요. 30초 드릴 테니까. 그래 놓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파부터 그냥 A, B, C, D 중에 제일 결합각이 큰 데가 어디냐, 작은 데가 어디냐, 혹은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분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중심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서 여기 각도가 얼마고, 여기 각도가 얼마고, 각도 얼마고, 뭐 구조가 어떻게 되냐 따로따로 따지면 돼요. 해봐. 알파, 물어볼 거야. 다 했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 자, 베타부터 봅시다. 자, 베타 결합각이 궁금하면 중심 원자 그냥 탄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적용하면 돼요. 이 중심 원자 탄소가 공유전자쌍 1개, 2개, 3개, 4개니까 뭐야? 4개의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 걸 찾는 거죠. 있잖아. 그러면 결합각이 109.5도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109.5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따지면 돼요. 그 다음에 감마 볼게요. 감마. 다른 색깔로 해야지. 요 감마 각도가 궁금해. 그럼 중심 원자가 요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요 탄소에 어떻게? 공유전자쌍이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이잖아. 근데 하나가 이중결합이네? 그지? 그럼 하나, 둘, 세 개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찾아봐. 120도예요. 그지? 근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대략,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고 대략 120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표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니네 해봐. 알파는 몇 도야? 알파는 몇 도야? 빨리. 알파는 몇 도야? 알파 몇 도야? 배고파요. 알파 몇 도야? 누가 뭐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는데? 경상도? 몇 도야? 제주도? 빨리 몇 도야? 몇 도예요? 몇 도야? 진짜. 빨리 몇 도야? 몇 도야? 87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이거 일부 학생들은 120도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지? 왜 그러냐면 알파 몇 도야? 그러면 질소가 공유전자쌍 3개를 가지고 있네. 그죠? 3개를 갖고 있으니까 120도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다고. 그죠? 그런데 알죠? 이게 107도라고 대답하는 거 아는 거야.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비공유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공유전자쌍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돼요. 봐봐. 만약에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걸 냈어. 나랑 똑같이 냈어. 그럼 비공유전자쌍을 표시해 줄까 안 해줄까? 당연히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다고. 오답률이 높아진다고. 당연히 안 해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조식을 그릴 때는 비공유전자쌍은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 생략하지 말고 그리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알겠네. 델타 몇 도예요? 델타 빨리 크게 얘기해봐. 델타 쉬하다. 왜 아무 대답 안 해? 델타 몇 도예요? 한 번 더 해줘. 빨리 델타 몇 도야? 저 새끼 장난하나? 야, 이거는 맞추고 이거는 180 장난해요? 이건 어떻게 맞췄어 근데? 이걸 180도라고 안 되지.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180도로 해준 거예요. 이게 생각한 거지.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끝났어, 이미. 그래서 중심 원자에 보이는 거는 공유전자쌍 두 쌍만 보이잖아. 그래서 180도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비공유자 쌍 이렇게 두 쌍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전자잠식 구조식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전자잠식 구조식을 못 그리면 이 각도 이런 걸 못 찾는다고. 그래서 중심 원자의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니까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그래서 결합각은 10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주제 복잡한 구조의 분자는 중심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여기는 몇 도, 여기는 몇 도, 여기는 몇 도 이렇게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는 시험 문제에 당연히 저렇게 직선형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정사면체냐 삼각풀이냐 이렇게 분자의 구조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만 물어봐요. 이렇게 복잡한 분자일 때는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왜냐면 부분적으로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 당연히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이거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당연히 입체 구조지. 그지? 이미 여기가 정사면체잖아. 가운데 탄소가 이렇게 공유자산 내쌍이 여기만 해도 벌써 입체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입체 구조입니다. 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봐야 돼. 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세 개의 원자를 제가 묶을게요. 여기 기억이라고 할게. 기억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원자는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바로 안 나오나? 질소, 탄소, 수소 이 세 개의 원자는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맞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세 개의 원자 중에서 어느 한 종류의 원자가 다른 평면에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속으로 연결된 세 개의 원자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묶든 세 개의 원자를 물어보잖아. 다 동일한 평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개 동일한 평면에 있어요. 이렇게 세 개도 동일한 평면, 무조건 세 개가 묶여져 있으면 다 평면 구조예요. 평면에 위치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도, 기억, 입체입니다.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제가 딱딱 골라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이 잘 틀릴만한 거를. 그래서 복잡한 구조의, 구조 예측, 각도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쫙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책은 읽어보지 않고요. 109페이지 봅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야, 이럴 때만 대답을 잘하네. 좀만 쉽시다. 좀만.